안녕하세요. 정문일점 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에, 대표님, 세경 하이테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 아시겠지만은 폴더블 스마트폰 있죠? 이제 그 관련주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이제 알려진 주식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파인 테크닉스, 그 다음에 파인텍, 그 다음에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폴더블 관련주,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겠는 게, 뭐 지금 뭐 예약도 좋고 잘 판매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향후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잘 파시려고 한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갖고 있다면 잘 팔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또 하나 팔지 않고 향후 주가의 전망이 괜찮다 그러면 홀딩해 보려고 뭐 이런 차원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관심은 있는데 아직 사지 않아서 타임을 보려고 하는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얼마나 탄탄하느냐, 재무 구조가 탄탄하느냐.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가격의 변동, 즉 어느 가격대가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 뭐 지지와 저항, 채널, 뭐 진폭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분석에 대한 문제인 거고 기술적 분석은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가격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의 논리를 살펴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경 하이테크는 뭐죠? 폴더블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현재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전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점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현재 우량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코스닥에. 그 다음에 중형주고요. 제조, 일반 전기전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폴더블 관련주죠.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3,288억 정도 되는데 오늘 5% 정도 올랐으니까 뭐 한 3,500억 정도 뭐 이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잠시 보게 되면 세경 하이테크는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한 2년 정도의 그 주가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2019년 그리고 2020년 작년에 그 3월에 웬만한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반등을 했지만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었죠. 그러다가 이런 대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격대에서 중요한 흐름을 바꾼 자리는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가격 25,000원쯤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23,000원에서 23,000원에서 여기 24,000원대가 중요한 변화를 준 시점이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떨어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서부터 여기 꺾은 자리죠. 이거. 꺾고 그 다음에 한참 여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 후반대부터 시작했던 이 꺾은 자리 여기서부터 쭉 떨어졌던 자리가 드디어 이제 극복을 하고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이렇게 상승 모드로 가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도 훼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빠질 때 종합주가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지난번에 여기서 보시면 이 근방에서 2019년과 2020년에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거래가 올라왔다 또 거래가 이렇게 터졌어서 여기도 거래가 좀 많잖아요. 이 거래량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거래가 지금 터지면서 발생한 거래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한 이쯤 되니까 여쯤 그러니까 한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쯤에 이 매물 부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는 생하이테크는 지금 23,000원에서부터 이렇게 35,000원 사이까지 이렇게 파동이 우상향으로 갈 확률은 되게 높아져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향후 주가의 전망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35,000원을 향해서 이렇게 예, 예측이 됩니다. 자, 변화를 준 시점의 가격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세 전환을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황 대표가 계속 강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항상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이 낮아질 때 이 저점도 동반해서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낮아지다가 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변화를 준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죠? 폴더블 관련주로 이제 또 하나 정보적으로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쭉 올라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이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그동안에는 어땠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지 이런 정도를 또 봐야 되겠죠. 우리는 주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치우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 오죠. LCD 휴대폰용 테이프, 그다음에 광학 필름, 디지털 프린터 인쇄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죠. 전기전자니까. 자, 재무정보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653억. 요게 이제 작년 4, 4분기 때죠. 그리고 올해 1, 4분기는 463억 정도. 그죠? 요거는 이제 퀘스천으로 남겨두고요.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발표한 평균치니까 요건 빼놓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2, 4분기를 보게 되면 566억. 그러니까 조금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3, 4분기에서는 더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653억, 463억, 그 다음에 560억을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추측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주가는 좀 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에 256억을 했고요. 2019년 280억, 작년에 2200억 좀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좀 줄어나갔다가 2019년에 좀 이렇게 좀 반등을 했죠. 이 부분이 반등을 했다가 작년에는 좀 줄으니까 주가도 좀 이렇게 주저앉지 않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올해 전반기에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가 이제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폴더블 폰이 괜찮아지는 매출액 구조가 우상향될 예상이 되니까 누가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좋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재무 정보를 봤을 때는 과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내포가 돼 있죠. 그리고 매출액 구조를 보더라도 뭐 되게 취약하진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취약하진 않은데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기에는 실적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차트의 흐름 역시도 조금 전에 봤지만 이 꺾어놓은 자리가 23,000원에서 24,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뚜렷하다는 것도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또한 꺾기 시작했던 이 가격대가 보게 되면은 하나 더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얼마? 26,000원까지는 이 부분이 23,000원에서 26,000원까지 다소 넓긴 하죠. 그죠? 굉장히 지지대가 넓게 분포를 하면서 튼튼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26,000원에서부터 23,000원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23,000원에서 26,000원까지 파동을 일어나도 괜찮지만 23,000원에서 벗어나서 놀게 된다면 이거는 다소 물량이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면서 이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항상 앞만 보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공통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에 봤을 때는 얘가 35,000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고요. 그죠? 이렇게 열려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열려 있고요. 뒤를 보면 23,000원에서 26,000원 사이가 굉장히 넓은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5,000원 부분까지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은 넉넉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35,000원까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미치지 못하고 밀려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리고 26,000원과 23,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범위 내에서 주가가 다소 고점이 밀리면서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변곡이 생기면 25,000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물으시는데 35,000원까지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죠? 이렇게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반드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한번 또 한번 봐볼까요? 갤럭시 Z 훈풍, 세경 하이테크, 목표 주가 2배 설정이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에서 계속 나오죠. 글로벌 시장 확대 수에 이렇게 나오고 계속 뭐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폴더버 이게 팔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더 많이 보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연간 실적하고 분기 실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이냐 아니면 이 회사는 원래부터 나름대로 튼튼했냐 봤을 때는 나름대로 튼튼했던 회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연간 실적도 개선이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얘네가 워낙 지금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가를 모르니까 뒤에 여기 보게 되니까 23,000원에서 26,000원이라고 하는 차트를 보면 수급적으로 변화를 줬던 그 가격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23,000원까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 올라갔던 물량들이 매물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어있는 그 악재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노출되지 않은. 그래서 급반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세경 하이테크는 매출 구조가 그래서 보는 거죠. 기본적인 걸. 그걸 기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뚝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밀려도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돌아갈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거고요. 23,000원, 26,000원 그리고 35,000원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파동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다 간다는 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쫓아가지는 말고 이렇게 신규 진입을 하면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5,000원까지 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는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